시장의 새벽은 늘 비슷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럭 소리, 생선 상자 깨지는 소리, 그리고 바닷내음이 뒤섞인 공기. 김복수는 오늘도 제일 먼저 셔터를 올렸다. 금속 문이 끼익하고 열리며 싸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에휴, 또 하루 시작이네. 복수는 어제 썰어둔 생선을 얼음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끝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동작만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칼질 소리가 시장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다. 복순 씨, 오늘도 빠르네. 옆집 미숙이 상자를 끌며 지나가며 웃었다. 복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늦게 나오면 자리 다 뺏기잖아. 게으름 피울 나이는 지났지. 참 부지런해. 나도 좀 배워야겠다니까. 배워서 뭐하게. 일은 많고 남는 건 없어. 복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천막 사이로 비쳤다. 복순은 잠시 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정이도 이런 아침을 본 적 있을까?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얼른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손을 놀렸다. 손끝에서 비린내가 올라왔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손을 맞잡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정장 바지, 여자는 긴 머리를 묶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다. 둘은 꼭 붙어 걸었고 그 눈빛엔 아직 신혼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여보, 여기서 사요. 싱싱하네. 여자가 생선 가게 앞에 멈췄다. 복수는 습관처럼 말을 꺼냈다. 고등어 오늘 막 들어왔어. 2마리에 10,000원이야. 그런데 말을 마친 순간 그녀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복순의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 여자의 눈매, 코선, 인매까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얼굴이었다. 은정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큰 걸로 드릴까요? 복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마리 주세요. 복수는 얼음 위에 생선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칼이 손끝에서 덜컥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칼을 주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끝이 얼음보다 차가웠다. 신혼인가 보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복순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생선을 싸서 내밀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나온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렸다. 주변 상인이 놀라 외쳤다. 복순 씨, 괜찮아요? 칼이 탁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복순은 벽을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야, 잠깐 어지럽네. 그녀는 애써 말을 잇다가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장이 뒤집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복순 씨, 정신 차려요. 119 불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만 느껴졌다. 복수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젊은 부부를 찾았다. 그들이 놀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가 들리자 복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소리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의 시야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은정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복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얼음 위의 생선이 바닥에 떨어지며 덜컥 소리를 냈다.
시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복순의 몸은 천천히 바닥으로 기울었다. 여기가 병원이야?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눈부셨다. 복순은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띵했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옆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순 씨, 이제 좀 정신 들어? 복순은 눈을 돌렸다. 미숙이었다.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미숙이구나. 목소리가 쉰 듯 갈라졌다. 내가 또 요란하게 쓰러졌지? 미숙이 눈썹을 찌푸렸다. 요란한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어. 시장 한복판에서 그대로 쓰러졌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다. 세상에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줄이야.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졌다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시장, 생선, 젊은 부부, 그리고 그 얼굴. 그 부부. 복순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 봤지, 미숙아?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 그 신혼부부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 그 여자 얼굴 은정이랑 똑같더라. 복순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진짜 내 딸?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글쎄다, 세상이 장난을 치는 건지. 미숙은 한숨을 쉬며 죽그릇을 열었다. 일단 이거 좀 먹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복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입맛이 없네. 그러면 더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챙겨 먹어야 해. 복수는 억지로 한 숟갈을 떠먹었다. 미지근한 죽이 입안에서 퍼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숙아, 응? 사람 마음이 참 웃기지. 10년 동안 보고 싶다고 입으로는 말 안 했는데 그 얼굴 한번 스치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더라.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허공을 보며 낮게 웃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잊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한번 보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아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다. 병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복수는 조용히 이불을 쥐었다. 미수가 그 애가 괜찮게 살고 있는 걸까? 글쎄,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되지. 아니야.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스친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혹시 일부러 모른 척한 걸지도 몰라.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복순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풀리지. 복순은 손끝으로 이불을 문질렀다. 용서, 그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 미운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많고 그냥 복잡해.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계를 둘렀다. 김복순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저녁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복수는 억지로 웃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돈만 새지. 얼른 나가야지. 간호사가 나가자 미숙이 혀를 찼다. 또 무리할 생각이지? 시장은 도망 안 가. 알아. 그래도 내 자리가 비면 마음이 불안해. 복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은 나가봐야겠다. 안 돼. 아직 어지럽잖아. 괜찮아. 가서 그냥 보고만 올게. 미숙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복순 씨, 사람 좀 쉬어.
평생 일했으면 이제 좀 누워 있어도 되잖아. 복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쉬는 게 더 힘들어. 누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창문 너머로 햇빛이 병실 바닥을 스쳤다. 그 빛 위로 복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내가 진짜였을까? 미숙이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후 복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꼭 시장에 나가야겠다.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세상에 맞서 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고집스러운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더 짙어졌다. 복수는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다. 그 손끝엔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마치 그녀가 놓지 못한 삶의 흔적처럼 병실 안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복수는 시장 골목 끝을 천천히 걸었다. 아직 상인들이 나오지 않은 시간,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 위로 번졌다.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시장에 쓸쓸하게 울렸다. 에휴, 사람 참 우습지. 쓰러지고도 이 자리가 궁금해서 못 참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게 셔터를 올렸다. 금속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어제와 다를 게 없었다. 비린내, 얼음 상자, 낡은 칼, 그리고 빈 의자. 복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정말 은정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걸까? 그녀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해가 천막 사이로 비칠 무렵 시장이 조금씩 깨어났다. 트럭이 들어오고 상자들이 쌓였다. 복수는 손에 칼을 쥐었다. 그래, 일단 하던 일이나 하자. 칼끝이 도마에 닿자마자 시장 특유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다. 탁, 탁, 탁. 칼이 생선을 가르며 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장 입구 쪽으로 그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 봤던 그 얼굴, 그 여자의 눈매, 걸음걸이까지 10년 넘게 마음속에서 잊지 못했던 딸 은정이었다. 복순의 숨이 막혔다. 손에 쥔 칼이 도마 위에 떨어졌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돌아봤다. 복순 씨, 또 어지러워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정이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히듯 작았다. 은정의 걸음이 멈췄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주변의 시장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다.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정말 너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복순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기쁨, 분노, 그리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이제야 왔어? 그렇게 가버리고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더니.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어렸다고 다 도망치냐? 남들처럼 힘들면 붙잡고 버텨야지. 넌 날 너무 쉽게 버렸어.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 지켰어.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근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땐 엄마도 힘들게 만들까봐 겁났어요. 그냥 사라지면 나 없이라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잘 살았지. 매일 내 생각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 상인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현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땐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복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였냐? 내 딸 손잡고 도망친 게.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래. 그땐 내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도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부족해도 미워도 엄마는 엄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냥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 살아있다고. 은정은 눈물을 훔쳤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됐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녀는 생선을 도마 위에 올리며 칼을 다시 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꾹 눌러 잡았다. 지금은 손님 기다려. 나 아직 마음 정리 안 됐어. 그 말에는 슬픔보다 오히려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었다. 현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가자. 둘은 천천히 시장을 걸어 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복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가 붉게 젖었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도마 위의 생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말끝이 떨렸다. 얼음 위의 생선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빛이 복순의 눈을 스쳤다. 복순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네. 다행이야.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 위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며칠째 시장은 복순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아침부터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만 상인들의 관심은 생선보다 복순 쪽에 쏠려 있었다. 복순이 딸이 돌아왔대. 그 사위도 같이 왔다던데? 그 남자 예전에 빚 문제 있었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복순의 가게까지 흘러왔다. 복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생선을 손질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시장의 소문을 대신 덮었다. 복순 씨, 그 얘기 들었어? 옆가게 미숙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얘기? 사람들이 말이야, 딸이 돌아온 걸로 난리야.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대. 나도 봤으면 알아봤을 것 같아. 복수는 피식 웃었다.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그런 거지. 남일 이야기할 땐 그렇게 재밌나 봐. 칼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복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딸이라는 게 부끄럽진 않으니까. 그 말에 미숙은 잠시 놀란 듯 복순을 바라봤다. 그럼 정말 내 딸 맞았어? 복순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10년 만에 봤네. 에구, 그럼 그렇게 모른 척하지 말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지 그랬어.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더라.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고 싶던 얼굴이 코앞에 있는데 마음속이 온통 뒤집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마 위 생선을 바라봤다. 얼음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은정이는 예전보다 말랐더라. 눈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다르더라. 세상살이란 게 참 사람 얼굴을 바꾸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손을 닦았다. 칼끝에 물기를 털고 생선을 정리하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미수가. 그 애가 날 보고 놀라긴 했어도 반가워하진 않았어.
그게 제일 마음 아프더라.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직 시작이잖아. 한 번 봤다고 다 풀리진 않지. 그래, 알지. 근데 복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시리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10년을 버텼는데 막상 들으니까 더 서글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천막 사이를 스쳤다. 복수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시장 입구를 바라봤다. 그곳엔 은정의 가느다란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가 망설이듯 몇 걸음 다가왔다.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생선 손질하던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그냥 시장 지나가다가. 그래. 복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멈췄다. 그날 내가 너무했지. 갑자기 나타난 게 너무 놀라서 그랬어. 은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나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보고 싶었으면 10년 전에 왔어야지. 그 말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그땐 진짜 용기가 안 났어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젠 됐다.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너 보니까 좀 살겠다. 그때 옆가게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봐, 복순이 딸이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은정에게 쏠렸다. 속삭임이 바람처럼 번졌다. 어쩌면 저렇게 닮았대. 복순이도 참 속이 깊지. 저 상황에 저렇게 차분하네.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복수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장사나 하시지. 사람들이 멋쩍게 웃으며 흩어졌다. 복수는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 눈 많으니까 다음에 보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중에 조용할 때 올게요. 복수는 짧게 답했다. 그래. 은정이 돌아서자 복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손끝으로 허공을 쓸었다. 은정아. 작게 부른 그 이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녀는 이내 다시 자리에 앉아 칼을 들었다. 손끝이 얼음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그래도 다행이네 살아있었으니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복수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혼잣말했다. 에휴, 세상 참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은 이상하게 덜 외로웠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날의 복수는 평소와 달랐다. 손에 잡히는 생선도 오가는 손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미숙이 걱정스레 다가왔다. 복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 딸 일 때문이지? 복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진짜 풀어야지. 그 애도 용서받으러 온 거잖아. 복수는 미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잠시 후 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상인의 회의가 시장 입구에서 열립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복수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시장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복순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흘렀다. 저기 복순 씨 왔다. 그 딸 얘기하려나 봐. 복순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 잡은 마이크가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다들 알다시피 요 며칠 시장이 좀 시끄럽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소문 다 사실이야. 10년 전 내 딸이 집을 나갔었지. 그 애가 며칠 전에 시장에 왔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복순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더 꽉 쥐었다. 그 애가 왜 갔는지, 왜 돌아왔는지 솔직히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하나만은 확실하더라. 복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애는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복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나도 그 애가 미웠어. 그때는 정말 죽도록 밉더라. 그렇게 가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 때 나는 매일 이 자리에서 버텼어.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나니까 미워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대신 후회가 밀려왔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품어줬으면 그 애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더라. 복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군중 사이에 은정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도 나처럼 상처투성이로 살아왔을 테니까. 이제는 용서할 거야. 아니, 이미 용서했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복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만 그의 이름 욕하지 말아줘. 내 딸이니까. 내 피니까.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곧 시장 전체로 번졌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정이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복순과 눈이 마주쳤다. 엄마, 은정아. 짧은 두 단어가 10년의 시간을 무너뜨렸다. 복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은정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미숙이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참,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 복수는 은정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됐어.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은정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다시 시작해요. 그날 오후 복순의 가게 앞엔 손님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말했다. 오늘은 복순이네 고등어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복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 건 유난히 싱싱해. 마음이 편하니까 손도 잘 놀더라.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면서 혼잣말했다. 그래, 잘했다 복순아. 이제야 진짜 용서했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오랜 세월 묵은 마음의 빛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맑고 고요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복순의 가게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생선 비린내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 나왔다. 그 앞에 복순과 은정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자, 오늘부터 진짜 같이 하는 거다. 복순이 말하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열심히 할게.
복수는 딸의 말에 피식 웃었다. 열심히도 좋지만 손 안 다치게 조심해. 생선칼은 한 번 잘못 쓰면 손끝 나가니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칼을 집어들었다. 이렇게 맞아? 그거 말고 손목 힘을 조금만 풀어. 칼이 도마에 닿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복수는 직접 보여주며 손짓했다. 봐봐. 이렇게 해야 살이 안 부서져. 생선도 다 사람 같아. 거칠게 대하면 금세 상하거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세월이 만든 굳은 살 투성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칼끝이 생선의 비늘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묘하게 안정되는 리듬이 있었다. 복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이제 보니까 내 손도 제법 단단해졌네. 그동안 일 많이 했거든. 그래, 사는 게 일이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같이 일하게 될 줄은 몰랐네. 복순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스쳤다. 현수가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도 이제 시장 사람 다 됐네. 목소리 톤이 아주 딱이야. 현수가 머쓱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는 가족 장사죠. 복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책임감 있게 해야지. 대충은 안 돼.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복순 씨, 요즘 표정이 환해졌네.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복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모려 나야 늘 이 자리에 있었지. 이제 좀 시끄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지 뭐. 점심 무렵 은정이 커피를 2잔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마셔. 잠깐 쉬자. 복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에휴, 시장에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예전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그땐 너무 바빴잖아. 바쁘기도 했고 마음이 꽉 막혀 있었지. 복수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제는 좀 풀렸어. 사람 마음이 말이야, 한 번만 용서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이렇게 다시 받아줄 줄 몰랐어. 받아주고 말고 할 게 어딨냐. 넌 내 딸인데.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때 시장 방송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시장 축제 날입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세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상인들이 웃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복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네. 사람 사는 냄새가 나. 미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웃었다. 이것 좀 먹어봐. 오늘 귤 달다. 복수는 하나 받아 입에 넣었다. 진짜 달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네. 그러게,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 이제는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그냥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래. 괜히 애한테 괜히 미워서 내 속만 썩였지.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자 시장 천막 위로 주황빛이 퍼졌다. 복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복이지. 내 곁에 사람이 있고 웃음소리 들리고. 은정이 엄마 옆에 와 앉았다. 엄마, 나 어릴 때 시장 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 알지.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 냄새가 제일 좋아. 복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말이야, 살다 보면 싫었던 것도 그리워지는 법이야. 잠시 바람이 불어 천막이 흔들렸다. 복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기분이네. 현수가 셔터를 내리며 물었다. 어머니, 내일 새벽엔 뭘 더 들여올까요?
갈치 좀. 요즘 손님들이 갈치 찾더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새벽엔 내가 먼저 나올게. 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도 같이 나올게요. 복수는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런 말 싫진 않네. 가게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시장이 조용해졌다. 복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셋이 이 자리 지키자.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복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이제 됐다. 진짜 가족이네. 그녀의 눈빛에는 긴 세월의 고단함이 스며 있었지만 그 끝엔 따뜻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장 천막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엔 오래 묵은 생선 비린내 대신 어디선가 섞여든 삶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저녁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복수는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손님에게 생선을 건네며 웃었다. 자, 오늘 건 진짜 싱싱해. 맛있게 먹어. 손님이 떠나자 그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오늘 하루도 정신없었네. 은정과 현수가 가게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은정이 물을 뿌리며 말했다. 엄마, 내일은 새벽에 비 온대. 천막은 걷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내가 배워야겠다. 복수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이제 미움이나 서운함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려온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수가 상자 정리를 마치고 복순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그는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은정이가 이걸 지갑에 늘 넣고 다녔대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현수가 봉투를 내밀자 복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가장자리가 달아있고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복순, 그리고 어린 은정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복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그때 우리 사진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은정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진 덕분에 버텼대요. 복수는 사진을 천천히 가슴에 껴안았다. 그 애가 나를 원망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때 은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그 사진.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응. 어릴 때 시장에서 찍었던 거잖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나 안고 찍었던 그날.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기억나네. 너 울다가 웃고 그 사진 찍자고 내가 달랬지. 은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미안해. 그때는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까지 힘들게 할까봐 겁이 났어. 복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땐 너무 아파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시장의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멀리서 닭 한 마리가 울었다. 복수는 사진을 천천히 액자에 끼웠다. 이건 이제 여기 놔야겠다. 가게 안에 있던 낡은 액자 하나를 꺼내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액자 틀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의 웃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복수는 그 액자를 벽에 걸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야 우리 집이 돌아왔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현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다.
어머니, 이제 마음 좀 놓이셨죠? 그래. 오래 걸렸지만 이제 좀 편하다. 복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이 말이야, 용서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줄 몰랐어. 가게 밖에서는 은정과 현수가 청소를 마무리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일은 갈치 좀 더 들여올까? 좋아요. 엄마가 갈치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대화가 복순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 소리야. 이게 집이지. 잠시 후 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이제 들어가요. 오늘은 일찍 자요. 그래. 너도 피곤하잖아. 응. 복수는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벽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어린 은정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불빛 대신 방 안을 환히 밝혔다. 복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정아, 고맙다. 돌아와줘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지난 세월의 슬픔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끝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창문 너머로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오래된 사진 액자에 반사되어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스쳤다. 하늘은 아직 푸른빛이 남아 있었고 시장 골목에는 물내음이 가득했다. 복수는 천천히 셔터를 올렸다. 쇠문이 덜컥하고 올라가자 그 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에휴, 나도 참. 이 나이에 아직도 새벽에 셔터 들고 있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가게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얼음 위의 생선들이 반짝였다. 오늘은 고등어가 아주 좋아. 냄새가 다르네. 복수는 생선을 손질하며 가볍게 웃었다. 잠시 뒤 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벌써 나왔어? 그럼. 가게 주인이 늦으면 장사가 안 되지. 좀 쉬어도 되잖아. 쉰다는 게 말처럼 쉽냐.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 은정은 엄마 옆에 서서 생선을 정리했다. 엄마, 요즘엔 손님들이 엄청 많더라. 그게 다 내 덕이지. 내가 혼자 할 땐 한 마리 팔기도 힘들었는데. 복수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자부심만 남아 있었다. 잠시 뒤 현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하네요. 복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내 덕분에 요즘 커피도 호사로 마신다.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시장에서도 대표 뽑아야 한다는데요. 복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대표야. 그냥 생선이나 잘 팔면 됐지. 은정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인사 먼저 하잖아. 복순이네 가게 가면 기분 좋아진다고도 하던데. 복수는 피식 웃었다.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긴 하지. 그래도 난 아직 그게 어색해. 그녀는 손에 묻은 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이제는 누가 나를 불쌍하게 안 봐서 좋아. 이 자리에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때 가게 앞을 지나던 손님이 말했다. 복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럼요. 생선이 새벽에 제일 싱싱하잖아요. 복수는 익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점심 무렵 잠시 가게가 한가해졌다. 복수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냄새가 참 좋아. 바다 냄새, 사람 냄새, 일 냄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은정이 엄마 옆에 와서 앉았다. 엄마, 이제 우리 가게 이름 바꿀까? 왜? 복순이네 생선 말고
복순이랑 딸로. 복순은 한참 생각하다가 피식 웃었다. 그 이름 괜찮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해보자. 이제는 내 이름 혼자 걸어놓는 게 좀 쓸쓸했거든. 그때 시장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의 모범 상인, 복순이네 가게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복순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이런 걸 또 왜 틀어? 쑥스럽게. 은정이 웃었다. 엄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됐어. 유명은 무슨, 오래 버틴 게 자랑이지. 해가 기울 무렵 시장 골목엔 노을빛이 번졌다. 가게 불빛이 그 노을에 스며들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복수는 잠시 일을 멈추고 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조용하고 따뜻하고 하루가 잘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어. 은정이 엄마 옆에 와서 기대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살자. 그럼, 이미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 복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행복하게, 꾸준하게, 우리답게. 그녀는 천천히 셔터를 내렸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마무리됐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공기엔 익숙한 비린내 대신 따뜻한 온기가 남았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보고 있지? 우리 딸, 이제 잘 살아. 나도 이제 마음 편해. 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복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처럼 조용히 빛났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